안녕하십니까. 노이즈팀 발표를 맡은 팀장 정보보안공학과 이민혁입니다. 저희 팀의 캡스톤 프로젝트 주제는 적대적 학습을 통한 오디오 안티페이크 플랫폼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 안티페이크, 모델에 대한 소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연 영상과 안티페이크 적용 오디오가 딥보이스 제작을 방해하는지 검증을 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와 향후 연구 토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팅 자원의 증가와 빅데이터 덕분에 딥러닝 모델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음성 합성 기술은 심층 신경망의 등장으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음성 합성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음성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음성 합성 기술은 이런 점도 많지만 최근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딥보이스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보이스를 사기에 악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있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딥보이스로 음성 기반 인증을 우회하려는 시도 또한 종종 적발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제 딥보이스 악용 사례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가족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실제로 납치된 것처럼 속인 보이스피싱 사례가 보도되었고 유명인의 목소리로 딥보이스를 제작하여 투자를 유도한 신종 사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가 음성 합성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티페이크 모델과 그 모델을 사용하여 오디오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티페이크란 무엇일까요? 안티리버싱, 안티포렌식 같은 단어들처럼 안티페이크는 딥페이크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모델의 특징 추출 과정을 방해하여 딥페이크를 제대로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탐지하는 모델은 많지만 딥페이크 생성 자체를 방어하는 기술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디오 파일에 안티페이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기 및 피싱 공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다양한 음성 합성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딥보이스 모델이 딥보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입력 오디오 파일로부터 학습하는 정보들입니다. 그림을 시계 방향으로 보면 먼저 음향 신호가 있습니다. 음향 신호는 원시 오디오 신호로 오디오 파일의 기본적인 파형 데이터입니다. 시간에 따른 음압 변화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정보는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프리의 변화를 통해 생성되며 시간에 따른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 분포를 표현한 데이터입니다. 음향 특성은 음성의 기본 피치를 나타냅니다. 발음 매핑은 오디오와 일치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음소가 오디오 신호에서 어느 구간에 대응하는지 학습합니다. 화자 특성은 화자의 목소리 특징을 숫자 벡터로 변환하여 모델의 스피커 임베딩으로 추가합니다. 운율 정보는 억양, 리듬, 강세 등의 음운적 정보를 학습합니다. 저희 팀의 안티페이크 모델은 이 정보들 중 대다수를 교란하고 왜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안티페이크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AI 허브 플랫폼에서 취미, 일상안부, 생활, 날씨, 경제, 놀이, 쇼핑 등의 카테고리로 약 7만 개의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어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리브리 스피치에서 약 13만 개의 영어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안티페이크 모델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시겠습니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로 원본 오디오를 받으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멜 스펙트로그램과 스피커 임베딩으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교란 모델에서 멜 스펙트로그램과 스피커 임베딩에 변경을 가해
오디오의 주파수 정보와 화자 특성을 교란시킵니다. 추가로 적대적인 복합 공격을 수행하여 첩동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디오의 전체적인 구조와 패턴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안티페이크 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호된 오디오를 출력하게 됩니다. 전처리 과정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오디오에 대해 리샘플링, 볼륨 정규와 무음 구간 제거 과정을 거치고 STFT, 단시간 프레이 변환을 수행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타임 윈도우를 움직이며 고속 프레이 변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추후 오디오로의 역변환 시 시간 도메인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윈도우가 오버랩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간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로그램에 멜 필터를 적용하여 멜 스케일 값으로 이루어진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게 됩니다. 멜 스케일은 인간의 청각이 주파수를 비선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반영한 주파수 척도입니다. 멜 필터는 필터 뱅크 형태로 구성되며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의 삼각형 필터로 분할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이 삼각형 필터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본 오디오로부터의 스피커 인베딩 추출은 앞 페이지의 모델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오디오 파일로부터 스피커 인베딩을 추출한 것을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교란 모델의 더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란 모델은 멜 스펙트로그램 교란과 스피커 인베딩 교란을 수행합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의 주파수 대역을 이동시키고 미세한 노이즈를 추가하여 교란을 수행합니다. 이후 오디오 신호로의 역변환을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저장해둔 STFT의 위상값을 사용합니다. 멜 스펙트로그램 교란을 수행한 오디오는 인베딩 추출 모델을 통해 스피커 인베딩을 추출하고 인베딩 교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멜 스펙트로그램의 픽셀마다 미세한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고 배열을 상하로 이동시킴으로써 주파수 대역을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으로 생긴 빈 공간은 멜 스펙트로그램 값 중 최소값으로 채웁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멜 스펙트로그램이 변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사진은 원본 멜 스펙트로그램, 중간의 사진은 변형된 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멜 스펙트로그램을 겹쳐보면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두 멜 스펙트로그램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파수 대역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 이동 범위는 사람이 듣기에는 원본 오디오와 다르지 않은 한도 내에 최대한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교란한 오디오의 스피커 인베딩, 즉 화자의 특징을 숫자 벡터로 변환한 값을 교란하게 됩니다. 스피커 인베딩을 교란하는 완전 연결 신경망 CNN 모델을 구축하여 사전에 준비한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하여 스피커 인베딩을 교란시킬 수 있고 인베딩을 교란한 오디오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저장합니다. 생성한 교란 인베딩으로 교란 오디오를 생성할 때는 보관이란 것을 통해서 교란된 인베딩을 오디오 길이에 맞춰줍니다. 스피커 인베딩을 교란하는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층, 출력층과 두 개의 은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효과의 증대를 위해 은닉층 차원의 크기를 키웠고 각 은닉층에서는 가중치와 ELU 활성화 함수를 통해 입력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ELU 활성화 함수의 알파 값은 1.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효과적인 비선형성 추가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적팍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결과로 교란 스피커 인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모델의 학습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계치를 0.5,
학습 횟수를 500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디오 파일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학습 횟수 500회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한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기울기 초기화를 수행하는데 파이토치 라이브러리가 역전파 과정에서 계산된 기울기를 자동으로 누적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울기 계산을 통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 기울기 누적을 방지해줍니다. 기울기를 초기화하고 신경망을 먼저 순전파로 통과하여 교란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원본 임베딩과 교란 임베딩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측정하여 유사도를 계산하고 손실 계산을 수행합니다. 신경망을 역전파로 통과하여 각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 즉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후 계산된 기울기 값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이 과정을 적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불러와서 교란 임베딩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보면 원본 임베딩과 교란 임베딩이 벡터 값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 스펙트로그램과 스피커 임베딩이 교란된 오디오는 최종적으로 적대적 섭동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대적 공격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4가지 공격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FGSM, 패스트 그레디언트 메소드 공격은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입력 데이터의 각 방향에 대한 교란을 추가합니다. PGD,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공격은 여러 단계에 걸쳐 교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반복 적용합니다. 가우시안 노이즈 공격은 표준 편차에 따라 강도가 조절되는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오디오 텐서에 적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교란합니다. 가우시안 필터 공격은 오디오 신호에 저주파 필터를 적용하여 중요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입력 텐서를 흐릿하게 만들어 딥페이크 모델의 인식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 4가지 공격 방식의 이해를 위해 왼쪽 사진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좌측에 위치한 공격들은 기울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 방식들이고 우측은 노이즈를 기반으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위치한 공격들은 복잡한 공격 방식이고 아래는 비교적 단순한 공격 기법입니다. 복합 공격 과정을 코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GSN 공격부터 가우시안 필터 공격 순으로 각각 정해둔 함수를 호출하여 최종적으로 적대적 공격을 모두 적용한 후의 데이터와 원본 오디오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하여 적대적 섭동을 추출합니다. 복합 공격의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입력 오디오의 반전대 값을 타겟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산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타겟 값입니다. MSE, 민 스퀘어드 에러 손실은 모든 샘플 지점에서의 타겟과 차이의 제곱 평균입니다. 전반적인 차이를 측정할 수 있고 항상 양수값이므로 최적화 방향이 명확합니다. 주파수 도메인 손실은 오디오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손실 값입니다. 고속 프레이 변환으로 계산합니다. 무한대 노름 손실은 변형된 오디오와 타겟 간의 가장 큰 차이의 절대값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손실은 MSE, 주파수 도메인, 무한대 노름을 더한 값이며 각 손실 항목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조절하기 위해 가중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작한 안티페이크 모델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제작한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워크플로우와 같습니다. 리액트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였고 빌드된 정적 파일을 엔진X 웹서버에서 실행시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티페이크 모델을 사용하고자 할 때 프록시 요청이 API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구니콘 서버로 전달합니다. 구니콘 서버는 파이썬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서버입니다. 플라스크는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API 응답을 생성합니다. 또한 안티페이크 모델 또한 플라스크에서 실행합니다. 먼저 리액트로 제작한 웹사이트의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을 활용하여 URL에 따른 라우팅 페이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외에 올바르지 않은 URL일 경우 404 페이지로 라우팅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업로드, 컨버트, 다운로드 순서를 지키지 않고 URL에 직접 접근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시도하면 404 페이지로 라우팅되도록 URL 직접 접근 제한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엔진엑스를 통해서 제작한 웹사이트를 실제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크 서버 측은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API 요청에 따라 get, post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중 프로세스에서는 스레딩을 사용하여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요청이 들어온 경우 새 스레드를 시작하여 처리를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 플라스크 서버로 오는 요청을 구니콘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실행시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와 엑스포 고어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UI와 기능은 웹사이트와 동일하므로 웹뷰를 활용하였고 보호가 적용된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방식이 웹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로직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iOS에 알맞은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실제로 운영 중으로 제목에 적혀있는 antifakeSite.net으로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웹사이트 구동 영상입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오직 오디오 포맷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업로드 페이지로 라우팅이 됩니다.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오디오의 이름이 화면에 뜨고 재생을 통해 선택한 파일이 올바른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재생 파일 특정 지점을 선택하여 해당 지점부터 들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시간 테이블로 전체 시간 중 재생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확인을 선택하면 파일 업로드가 취소되고 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확인 창이 뜨고 확인을 선택하면 컨버트 페이지로 라우팅이 되며 변환이 시작됩니다. 서버에서 변환의 진행률을 받아와 프로그레스 바 형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변환이 진행되는 중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변환 내용이 사라진다는 확인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업로드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라우팅이 됩니다. 서버에서 API 응답을 보내줄 때 오래 걸린다면 로딩 중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 안티페이크가 적용된 파일이 변환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받기 전 미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파일 다운로드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운로드된 위치로 가서 파일을 들어보면 미리 들어본 파일과 같은 보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을 통해 직접 접근하고자 수정하는 경우 404 페이지로 강제로 리다이렉팅 되도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동 영상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에서의 구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웹사이트와 같은 화면이 띄워집니다. 동일하게 파일 업로드, 변환을 수행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폴더로 가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 그에게로 가서 나도 iOS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그에게로 가서 나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이름을 불러다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그는 나에게로 제작하는 안티페이크 모델이 오디오 보호를 잘 적용하였는지 활용 불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안티페이크를 적용한 오디오로 딥보이스를 제작하여 원본과의 유사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오디오 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먼저 원본 오디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123만 8천 루피에 달했다. 다음으로 안티페이크를 적용한 오디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123만 8천 루피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안티페이크를 적용한 오디오로 제작한 딥보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123만 8천 루피에 달했다. 제작한 딥보이스와 원본 간의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드 거리를 토대로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안티페이크는 87%, 딥보이스는 41%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온라인에 공유할 때 공격자가 이를 악용해 딥보이스를 합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안티페이크 모델을 활용하여 음성 무단 합성을 처음부터 방지함으로써 특정인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허위정보 유포나 사기 피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딥보이스를 활용한 음성 기반 인증의 우회 시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주제입니다. 안티페이크 모델의 적용 대상을 다양한 언어로 확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딥보이스 생성 과정에서 오디오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징 기술을 우회하여 안티페이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오디오의 안티페이크 모델을 적용하여 빠르게 딥페이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